여러분, 제가 어디 김용배 후보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제가 위원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긴 걸 보고 김용배 후보 보고 위원장님 그럽니다. 근데 오늘 마이크 들고 말도 저렇게 잘해버리면 앞으로 어디 가면 진짜로 저분이 위원장이고 제가 따라다니는 뭐 저기 시도의원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이 김한규 의원도 그러고 후보들이 작정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해 왔는지 다들 말들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이게 위원장 자리가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이 땡빛에 서서 지금 한 40분 정도 서 있었는데 마이크 들고 40분 떠들 때는 시간 간 줄 모르고 막 떠들었는데 바깥에 서서 이렇게 탁 땡빛에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보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선거운동원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 첫날 그 시장 후보 출정식 할 때 보니 젊은 20대 친구들이 몇 명 나와서 피켓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왜 요즘 빨간당 이 20대 친구들한테는 거의 뭐 친일파듯이 이렇게 욕을 먹으니 이렇게 얼굴 가리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뵈면서 제가 더욱더 정말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거운동원 여러분들하고 이까지 멀리 나와서 따라오신 우리 당원 동지들한테 제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 각도가 안 나, 그러니까 제가 저쪽 보고 한 번만 할게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 가지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이웃에 살던 아주머니가 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분을 위로하고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달래봤지만 그분이 당신 자식 잃어봤어? 자식 안 잃어봤으면 내한테 이런 소리 하지 마, 이러고 넋 나간 듯이 주위 분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도 그분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으로 주위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셔서 그분을 말없이 조용히 안아주셨어요. 그러자 그 도끼에 차있던 아들 잃은 어머니가 주저앉으면서 그냥 엉엉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누구냐면 먼저 자식을 잃은 또 다른 아주머니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게 위로란 거는 뱅방이 말이 아니구나, 논리가 아니구나, 그냥 따뜻한 가슴으로 한번 안아주는구나, 같은 마음이 되어주는구나,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정치 그동안 전부 고시 출신, 박사 출신, 똑똑한 사람들이 이 나라 정치를 했습니다. 연예인이나 운동하는 분들도 전부 다 세계 1등 뛰어난 분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그렇게 뛰어난 분들이 정치를 했는데 왜 이 나라 정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국민들이 정치판을 바라보면 우라가 터지고 복장이 무너집니까? 왜냐하면 그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 저 서민들한테 여름이 더 힘들까요? 겨울이 더 힘들까요? 그 성공한 분들, 강남 살고 잘 부자들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언제 더 힘든지. 근데 서민들 없는 사람들한테는 난방비 들어가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뭐 끼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겨울이 여름보다 더 훨씬 힘들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노인들한테, 돈 없는 노인들한테는 여전히 병원 목턱이 그렇게 높다는 거. 그리고 저도 집 없는 전세민이지만 제가 예전에 고시원 생활, 2평짜리 고시원 생활을 한 2년 넘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여름에 저 멀리 그 아파트에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가족끼리 이렇게 런닝 입고 수박 깨먹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모릅니다. 집 없는 서민들한테는 밤하늘에 별과 같이 반짝이는 저 아파트의 불빛이 얼마나 많은 서러움이고 아픔이고 복받침인지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치권, 특히 우리 보수 정치인, 자유한국당 이런 거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시민들, 국민들, 서민들 연장 지르는 소리 나오고 앉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런 거 한번 저도 깨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시의원들, 도의원들 나와가지고 기성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정치를 한 게 정말로 그 사람들 하는 짓을 보니까, 하는 말을 보니까, 꼬라지를 보니까 내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저도 정치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수가 부끄럽습니까? 보수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완수,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의 길을 걷는다. 이게 바로 보수입니다. 이 보수 정신만 제대로 지켰다면 국민들이 우리를 왜 미워하겠습니까? 왜 신보수란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가 변했다, 반성했다, 새로운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보수의 기본 정신을 지키지 못하는 꼴통 보수들이, 수구 보수들이 그 자리를 메웠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보수 그러면 지긋지긋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보파리하고, 저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육사 출신이지만 빨갱이란 표현 안 합니다. 저 좌파란 표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말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여러분, 정치란 게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직접 무슨 생산을 합니까? 뭐 물건을 만듭니까? 농사를 짓습니까? 그 세치 하나로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그 생각 하나로 국민 돈, 국민이 낸 꼬박꼬박 낸 세금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국민한테 잘 분배해서 나눠준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보수 정치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대로 맨날 억울하다 그러고 딴소리하면 영원히 우리는 2류 정당이 아니라 이제 3류 정당밖에 못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저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바뀌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대원 같은 사람이 당협위원장이 됐다는 게 그래도 이 당이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당협위원장 됐을 때 제 블로그에 익명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도 자유한국당이란 당이 뿌리가 깊다 보니 그래도 저력이 있는 당이네요. 조대원 씨 같은 사람을 당협위원장으로 뽑아주고, 조대원 씨가 전국 9대1 최고 경쟁률 됐다 할 때 안 될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원내 대변인, 현역 국회의원, 홍준표 측근 다 있을 때 당신은 당협위원장 못 될 줄 알았는데 조대원이가 됐네요. 여러분, 이 당이 그래도 위기에 시달렸기 때문에 조대원 같은 사람을 전국 9대1 뚫고 당협위원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당협위원장 되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정치는 누가 그 권력을 줬느냐, 그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줄을 서서 그 주군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건데, 저 조대원이는 줄을 서서 당협위원장 된 게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김영선 전 의원님이 저하고 얼마 전에 뭐 술 한잔 하시는데 그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정치는 일단 당협위원장 될 때까지는 줄을 서서 누군가 자기를 끌어줘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클 수 있는데, 우리 조 위원장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저 조대원 당협위원장 만들어준 사람 대한민국 정치권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조대원 당협위원장 만들어준 분은 바로 민심이고 시대 정신입니다. 제가 고향 시민들 탄현동, 일산 3동 영어 주민센터에서는 영어 교실 그 가서 1년 넘게 수업을 들었고, 저 그래도 미국 유학파인데 뭐 영어 그래도 몇 마디 하긴 차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가서는 티 안 내려고 꼭 위장 취업한 것처럼 아줌마들한테 티 안 내려고 입 꽉 다물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저 아저씨는 왜 낮에 일도 안 나고 저리 와 있냐, 그러면 제가 저는 집사람이 돈을 법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제가 못나 보였겠어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가 영어 몇 마디 딱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보더라고요.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래서 한 넉 달 좀 수업받고 마치고 마지막 뒤풀이 할 때 실은 제가 자유한국당 정치인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국회의원 나 떨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 뜻 한번 들어보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그런 얘기해요. 내가 자유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 그 당은 절대로 찍어줄 수 없지만 내가 우리 조대원 씨는 그래도 좀 다른 것 같다고, 어느 당에 소속돼 있든지 우리 조대원 씨는 한번 도와주고 싶다고, 그렇게 제가 그 민심을 하나하나 받아들였던 겁니다. 요리 학원 가가 저 요리도 잘합니다. 방금도 오늘 저기 집에서 밥 해놓고
빨래 청소 다 해놓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업주부도 바쁜 거 제가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 남편들 여기 정치한다고 돈 좀 번다고 집안일 안 하고 뭐 내가 하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죠? 그렇죠. 나이 먹고 고생하지 말고 조금씩 지금부터 적립한다 생각하고 적금 든다 생각하고 집에 가서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일 좀 하세요. 김영배 후보 알겠죠? 예. 네, 누님 얘기했습니다, 임수님. 예.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제가 면접장에 갔습니다. 면접장에 갔을 때 우리 집사람도 9대1이라는 소리 듣고 알아놓아가 당신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굳이 그 정치해야 되느냐, 당신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저한테 그 얘기할 때 제가 우리 마누라 보고 야 9대1 그거 네 남편보다 뛰어난 사람, 네 남편보다 시대 정신과 민심을 제대로 읊고 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9대1 그거 전국 최고 경렬교 깨고 나면 내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정치 신인이 될 거야.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 죽어있는 보수가 죽어있는 고양시에서 저쪽에 있는 시장, 국회의원, 장관 출신 정치인들 내가 차례차례 다 깰 거야. 여러분 제 말 틀렸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바닥을 기면서 그런 강한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제가 당협위원장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일산 바닥에서 현수막 제가 붙인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북 정상회담 환영,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축하, 막말 사죄하고 반성합니다, 적폐천상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이런 현수막 겁이 나가지고 우리 한국당 당협위원장도 정치도 못 걸어요. 목을 내놓지 않으면 못 건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러느냐, 우리 민심이, 우리 고향 시민이 그거 한번 걸어라.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했다, 우리가 더 잘하겠다, 우리가 잘못하고 난 뒤에도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하고 우기는 그런 파렴치한 놈들이 아니다, 이거 보여주고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제가 걸었던 겁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걸고 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이크 잡고 그동안 지난 8년 동안 이곳 고양시에서 나쁜 짓, 파렴치한 짓 했던 저 민주당 8년 적폐정권 제가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민주당 보고 여기서 8년 적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들 고소 잘하는 사람들 저를 또 고소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최성시장한테 5번 고소당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하다도 안 되니까 모욕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용감하게 겁도 없이 민주당 8년 적폐정권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끼리 얘기했거든요. 자기들끼리 시장 경선 경쟁하면서 너 적폐다, 최성시장 8년 적폐, 8년 집권 기간을 적폐라고 자기들이 규정했습니다. 저는 그때 들었을 때 얼마나 속에서 통쾌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시장 후보 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새로운 시민운동 출신, 뭐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최성시장이 지지하고 그 캠프에서 전부 다 힘을 보태가지고 된 사람이 결국 시장 후보가 됐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새로운 인물 내도 결국 최성 손바닥을 못 벗어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최성 시장 지난번에 여론조사 했을 때 지지율이 50% 했어요. 조대훈이가 5.5%, 이동환 7.9%, 그때 50% 받은 후보인데 그 후보를 민주당에서 컷오프 시켰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50%가 지지하는 시장을 감히 정당에서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그 여론조사가 잘못됐든지 조작됐든지, 아니면 그 시장이 50%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시민들이나 바깥으로 알려졌을 때 엄청난 파장이 있을 뭔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에서, 중앙당에서 나서 컷오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자유한국당 욕하는 국민들 만나면 저는 부끄럽습니다. 잘못했다 그럽니다. 막말했다고 우리 지적하면 정말 죄송하다 그럽니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혼자 막말 아니라고 우기는데 제가 들어봐도 부끄러운 말이거든. 제가 페이스북에 좀 다른 말을 썼어요. 똑같이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한 분이 저 우쪽에, 그 우쪽에 있는 분인데, 제가 아는 누님이, 아니 표현을 조금만 이렇게 다르게 하고 방식을 바꾸니까 똑같은 내용을 주장하는데도 조대훈 씨 주장에는 이렇게 반응이 다르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언제 보수가 이렇게 막말합니까? 우리 보수정당 옛날에 말 좀 뜨듬뜨듬하고 잘 못해도 보수정당은 그래도 품격이 있었습니다.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그때 좌파들이 이 왼쪽에 있는 좌파란 표현 죄송합니다. 저쪽에 있는 분들이 거리로 나가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족 깨고 쌍욕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그 보고 참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쟤들이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요 조급하고 다급하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조급하고 다급합니다. 근데 조대훈이는 왜 안 그럴 수 있냐? 조대훈이는 바닥으로 내려갈 준비가 언제든지 된 사람입니다. 조대훈이는 정치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생각이 언제든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제가 정치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왜? 둘 다 배울 만큼 배우가 멀쩡한 사람이 둘 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살 건데 왜 뭐 자기가 우리 집 사람이 저기 미국에서 화학 박사를 하고 와서 병원에 있다 보니까 돈을 좀 버는데 자기는 그렇게 빼빠지게 억대 연봉 벌어왔는데 우리 전 재산이 1억도 안 되거든요. 왜 정치한다고 그렇게 맨날 돈 쓰고 욕먹고 머리 숙이고 하냐. 우리 좀 잘 살자. 대한민국 당신이 그런다고 변하는 대한민국 아니고 고양시 주민들 당신이 그렇게 똑바르게 한다고 알아주는 주민들도 아닌데 제발 그만 좀 하고 우리 가정이나 좀 챙겨라. 우리 집 사람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바른 소리 하는 사람 한 명 있고 홍준표 막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홍준표 막말 걸었다고 중앙당에서 대표실 사무총장실 다 전화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싸우고 싶었지만 그 밑에 있는 팀장 이런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까 제 김한교 의원이 홍준표 아버지라는 이런 표현 하셨는데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아버지는 우리 당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홍준표가 당의 아버지고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당이 조대훈이도 13년 동안 그 당을 지키면서 공천 못 받으면서 그 당을 지켰고 저쪽 옛날에 저 바른정당하고 이쪽 사는 선배들 전부 다 저를 데리고 가려고 너 그쪽에서 인정도 안 해주는데 너 오면 정말 대접받으면서 너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얘기했는데도 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그거는 조대훈이가 생각하는 신이 의리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도의원들 정말로 우리 고양시 시민들 일산 서구 주민들 자기 마을에 있는 그 동민들 섬기면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못하면 중간에 하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몇몇이 제가 이번에 그 시도의원들 선정할 때 여러분 제가 쿡쿡쿡 공천권 행사가 찍은 거 아닙니다. 원래 당협위원장 여러분 당협위원장 그 뭔지 잘 모르죠. 시도의원 높은 건 알았지만 당협위원장이 뭔지는 시민도 잘 몰라요. 우리 장모님 제가 당협위원장 됐다니까 첫마디가 자기 딸한테 그 봉급 나오나 이제 조서방인자 돈 버나.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답이 돈은 무슨 돈 더 까먹는다고 맨날 내가 돈 더 쓴다고 당에 갖다 바치고 당협에 갖다 바치고. 여러분 내 돈 내고 내가 정치하는데 내가 어디 받아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조대훈이 수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조대훈이가 할 소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이 그것도 원하는 소리고 당원들이 원하는 소리 할 소리는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돈 내고 내 시간 쓰고 내 힘든데 제가 위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런 말 하면서 정치할 것 같으면 왜 합니까? 여러분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번에 시도의원 뽑을 때 저희들 정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의원 도의원 뽑았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감정대로 했다면 옛날에 김영선 위원장하고 같이 했던 분 다 잘라야 됩니다. 맞죠? 정치란 게 내 정적을 모셨던 사람 10년 몇 년 동안 완전 그 빠인데 지금도 심홍선 후보 페이스북 가면 조대훈 사진 넣고 김영선 의원 사진 딱 붙여 있는데 그거 정치로 봐서 다 잘라야죠.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적이 아니거든요. 조대훈이가 왜 이분들 공천을 줬냐? 우리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심사위원장 목사님, 부위원장은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이 운영위원들이 투표해가지고 6시간 면접에 그분이 당선됐거든요. 그게 민심인데, 그게 우리 당심인데, 위원장 새로 왔다고 내 마음대로 칼질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치입니까? 그게 공당입니까? 저는
정말로 하루를 하더라도 정말 멋진 정치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식 앞에서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한테도 아빠 자유한국당 정치인이야, 당협위원장이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줄이고 내려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주사 맞고 올라옵니다. 그냥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좋아졌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제 대놓고 욕을 하고 우리 후보들한테 가운데 손가락 들어 올리고 명함에 침뱉다가 버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이 민심이란 거는 속으로는 절대로 자유한국당 찍어주지 않으려고 그래 니들 해라. 근데 니들 못 찍어준다. 우리 기껏해봐야 잘나봐야 25에서 30 나올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한 60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방선거는 중앙정치하고 다릅니다. 지방선거는 행정 쪽에 더 치우친 선거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우리 바로 정치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김한규 의원 지난 8년 동안 맨날 보도블록 교체하고 우리 시민들, 우리 탄현 주민들 어떻게 하면 잘 모실까? 그 근린공원에 근해형으로 그냥 의자를 만드는 게 낫겠냐? 안 그러면 그 근해형으로 만드는 게 낫겠냐? 이 고민하면서 지난 8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성시장 자기 마음대로 시장 꾸려가는 거, 요진 YCT, 풍동 인허가 과정, 여러 가지 적폐, 비리 의혹, 파행 이런 거 싸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지지도 가지고 저는 대통령 지금 잘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70% 지지하면 그 잘하는 대통령이죠. 민심이 나를 알아주는 민심이 천심이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민심도 천심이라고 저는 정치 시작할 때 선배들한테 배웠습니다. 저는 그 선배 참 존경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민심도 천심이다. 민심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민심이 최성시장 그때 50% 나왔고 지금 이재준 후보가 60% 지지율 나온다는데 과연 그 민심이 정말 바른 민심이냐? 저는 그 민심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치가 지긋지긋하고 혐오스럽고 하기 때문에 무관심의 표시가 바로 60이고 50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민심들이 요진 YCT 인허가 과정, 풍동 청소년 수련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 이런 과정들 내용들 다 알고 나면 절대로 민주당 정권 찍을 수 없습니다. 이름만 민주지 민주가 아니고 말만 정의지 정의가 아닌 정당입니다. 적어도 이거 고양시에서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선거운동들 여러분들부터 주변에 가서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한테 여러분, 여보, 얘야 딴 데는 몰라도 이 고양시는 민주당 바꿔야 됩니다. 이 고양시 민주당 바꾸지 않으면요 여러분 앞으로 4년 더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정치가 당이 권력자가 우리 국민들 무시하고 주민들 무시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까지는 숨어서 무시했는데 이제 대놓고 무시할 겁니다. 여러분 늘 정당한테는 국민들이 긴장을 주고 그 사람들이 긴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더 약아져야 됩니다. 정치인들 약았습니다. 정말 약았습니다. 그 정치인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약아져야지 그 사람들한테 안 당한다는 겁니다. 맨날 당하고 난데 소주 먹으면서 이놈의 새끼들 에이 뭐 같은 정치 여러분들 뭐합니까 여러분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죽기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앞으로 11일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10일 동안 최선 따라가서 우리가 지더라도 권력 잡는 저들한테 간담을 좀 서른하게 함부로 시정을 농단하고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민심이 이렇다는 거 대통령 지지율이 70% 정당 지지율이 60% 때려도 이 고양시에서 똑바로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간담이 선언하도록 시민들이 심판하는구나 이런 모습 꼭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